산모산통이랑 같은 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로결석입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이게 수술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날아갈 것 같이 통증이 사라지실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비뇨기학과 정현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로결석의 수술이고요. 그래서 요강경을 이용한 요로결석 제거술이고, 수술 전날에 어떤 걸 하게 되고,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후에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체충격파 쇠석술입니다. 보통 요로결석으로 오시게 되면은 체충격파 쇠석술 먼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돌을 완전히 파쇄해서 없애는 수술이 아니고, 돌을 조그맣게 좀 사이즈를 줄여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돌이 만약에 많이 단단하거나 엄청 큰 돌이라든지 방광에서 멀리 있는 돌 같은 경우에는 쇠석술을 했을 때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길게는 몇 달 동안 계속 깨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환자들은 결석에서 통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쇠석술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요로결석 제거 수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돌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환자분한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의서입니다. 입원하시면 첫날에 하는 것이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동의서는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로결석 수술이 좀 간단하게 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돌이 너무 큰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는 하지 못하고 적당히 자연 배출이 될 정도까지 분쇄를 한 뒤에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들어가는 요관이 너무 복잡하거나 좁은 경우에는 요관 확장만을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전에는 모두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수술하는 중간에나 이제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술 끝난 뒤에 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석은 다 책임지고 제거를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식입니다. 전신 마취에 준해서 항상 8시간 금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정부터는 금식을 하라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검사고요. 엑스레이를 좀 같이 붙여볼게요. 제일 중요한 검사는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요로결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배출이 조금씩 되기 때문에 처음에 콩팥에 있던 결석이 조금씩 내려와서 방광 근처까지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위치가 변하는 경우에는 수술 계획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날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전날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갑자기 돌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날에는 엑스레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관장입니다. 비뇨기학과의 모든 내시경 관련된 수술들은 수술할 때 자세가 소위 생각하는 산부인과 내진할 때 자세 있죠.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마취가 들어가게 되면은 관략근이 풀리면서 대변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날에 관장을 해서 변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수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로결석의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만 생각하시고 수술 전날에 편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술 당일이 됐습니다. 처음 키워드는 수술실로 먼저 이동을 하시게 될 건데요. 수술실 이동하시기 전에 또 중요한 것이 엑스레이를 또 찍게 됩니다. 이게 위치가 직전에도 변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엑스레이 안 보이는 돌이 있습니다. 이게 요산석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CT에는 보이는데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 돌이 있기 때문에 소변에서 뭐가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계셨다면은 수술하다가 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기 한번 보시고 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요로결석이 상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결석이 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간혹가다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소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석이 비교적 작고 관광 근처에 있어서 수술 시간이 5분 이내로 빨리 끝날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짧기 때문에 요광경이 들어가더라도 통증이 심하지가 않은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길기 때문에 요광경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권하기도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가급적 국소 마취를 권하지는 않고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수술 시간입니다.
요로결석 수술 시간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요로결석이 크기가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위치가 방광에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멀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정말 방광 근처에 있는 작은 돌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끝나기도 해서 이럴 때는 좀 마취하는 시간보다 짧게 수술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요로결석까지 가는 길이 복잡하거나 좁은 경우에는 결석까지 진입하는 데만이라도 뭐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결석이 큰 경우에는 분쇄하는데 뭐 1~2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뭐 짧게는 5분이 걸리기도 하지만 길게는 2~3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음은 수술 방법입니다. 사람의 요관 크기가 5mm 정도 되거든요.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가는 요관경이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요로결석을 찾아서 이런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좁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을 해서 결석까지 도달을 한 뒤에 이제 결석을 분쇄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돌이 크지가 않고 잘 부서지는 경우에는 한 번에 다 꺼내기도 하는데, 돌이 많이 큰 경우에는 다 꺼내지는 못하고 자연 배출될 정도로 분쇄를 해서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왜 다 꺼내지 않고 두고 나오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석을 꺼내려면은 요관경이 계속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관이 5mm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가느다란 요관경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그만 상처들이 계속 납니다. 이 상처들이 이제 아물기 시작하면서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관 협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관의 이런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배출되길 기대할 정도로 이제 돌을 분쇄를 하고 그냥 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석 제거술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요관 스텐트를 넣게 됩니다. 스텐트를 넣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관에 계속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게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콩팥이랑 방광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몸에다 삽입을 하고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통증입니다. 요로결석 제거술은 결국엔 통증을 없애기 위한 수술이죠. 그래서 요로결석은 환자분 들어올 때부터 알 수가 있거든요. 옆구리를 이렇게 붙잡고 오시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이게 제일 통증이 심한 그런 등급이 있는데요. 1번 등급이 이제 화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산모의 산통, 그리고 산모 산통이랑 같은 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로결석입니다. 이게 나이 드실수록 사실 통증에 많이 둔감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석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한 3~4년 있다가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CT를 찍었는데 콩팥 한쪽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수술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날아갈 것 같이 통증이 사라지실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스텐트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통증은 또 요로결석 통증처럼 심한 통증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불편감이거든요. 스텐트가 있는 기간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 스텐트가 뺀 다음에는 모두 사라지는 통증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로결석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식 해제고요. 금식 해제는 일반적인 이제 수술이랑 비슷하고,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한 2~3시간 있다가 이제 금식 해제를 할 수가 있고, 하반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 동안 머리를 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금식 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시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또 키워드는 수술 후 증상이랑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석에 대한 통증은 없어질 건데 스텐트가 남아있죠. 스텐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옆구리 불편감뿐만 아니고 급박요라고 해서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증상이라든지 혈뇨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혈뇨나 급박요가 걱정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조금씩은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니까요. 너무 심하지 않으시면은 태어날 때 충분히 이제 약제를 드릴 거니까 복용하시면서 기다리시면은 이제 그런 불편감들은 모두 사라지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수술 후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요. 열입니다. 결석 중에는 간혹가다 이런 세균을 포함하고 있는 결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결석 같은 경우에는 결석이 파쇄가 되면서 안에 숨어있던 세균들이 요관에 쫙 퍼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폐혈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셔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래로 오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요거는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입원 기간입니다.
이번 기간은 일반적인 요로결석 치료는 수술하시고 다음날 오전에 퇴원이 가능하시고 일상적인 생활도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이 있는 결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뒤에 수술 다음날에 갑자기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퇴원을 하기는 좀 어렵고 한동안 입원을 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흉터랑 목욕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요로결석 수술을 다 배를 열고 했었거든요. 정말 옛날 얘기죠. 저희 선배들 얘기인데 최근에는 기구들이 다 좋아져서 요강경을 이용한 요로결석 수술은 몸에 상처가 남지가 않습니다.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린 스텐트가 있는데 스텐트가 빼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 같은 걸 달아 놓거든요. 수술 끝나시고 요도 쪽에 실 같은 게 감겨 있는 게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목욕하다가 당겨지면 빠지면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목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추적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일단 스텐트가 몸에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래에 오셔서 스텐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걸 잊어먹고 계셨다가 6개월, 1년씩 있다가 우연히 이제 스텐트가 몸에 있는 걸 발견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퇴원하실 때 말씀드리는 외래 날짜에 오셔서 스텐트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결석이 많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추적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결석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분쇄만 하고 나온다든지 요관이 너무 좁아서 요관 확장만 하고 수술을 끝내버리고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다시 잡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잔석에 대해서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또 활용을 해서 남은 결석들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재발이고요. 요거는 생활 습관이랑 식습관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결석이 제거가 됐다고 치료가 다 끝났을까요?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재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소변이 빠르게 흐르는 분들은 결석이 잘 안 생기는데요. 소변이 많이 농축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돌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석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 중에서 몇몇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요로결석을 잘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옥살산 같은 성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요로결석이 생기기 쉬운데, 그래서 저희 외래 이런 식이습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팜플렛을 비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가운데 옥살산 칼슘석에 대한 얘기도 있고 물을 많이 먹고 짜게 먹지 말라. 결국 그 얘기는 이제 맑은 물이 빠르게 흐르도록 해야지 결석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요로결석 수술하거나 세석술 하신 분들께도 모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재발을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성기능입니다. 수술을 하거나 세석술을 할 때 있어서도 특별히 성기능이랑 관련된 것을 손상시키는 건 없기 때문에 성기능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로결석 수술에 대해서 수술 전날이랑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다음날에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요로결석이 생기게 되면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또 방치하게 되면은 또 콩팥 기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원을 하셔서 저희도 요로결석 수술은 최대한 응급으로 빨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로결석의 공포에서 해방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방문해 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